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공희 원장입니다. 24년 시험 대비 재수 1순원 계산이론 밴드 스터디 3주 1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 해마다 이 시기가 딱 되면요, 이 시기 참 마음이 센티멘탈해집니다. 가을이 아닌데 이 시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죠. 참 여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대략 알고는 있지만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항상 사법시험 1차가 2월 중순에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이제 딱 이 시기예요. 시험 끝나고 이제 2차 시험 보통 4개월 뒤입니다. 6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3, 4, 5, 6, 4개월을 열심히 해가지고 2차 공부를 한 사람 중에는 동차로 합격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더구나 이제 저처럼 2차 한번 실패하고 또 1차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이 4개월이 정말 중요한 기간이죠. 왜냐면 이미 한번 2차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다면 놀 수도 있겠지만 각설하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중요한 시기를 심지어는 저는 PC방에서 몇 달 동안 게임만 한 적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인간이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관리사 공부할 때는 이제 결혼도 했죠.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러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정말 이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훨씬 많으실 텐데 인생 경험 많은 것처럼 말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젊으신 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 녹화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 날씨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랬죠. 추운 듯 하면서 또 덥고, 이 시기에 대한 정말 후회와 그런 것도 있다는, 또 굉장히 또 놀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고유촌에서 여자친구를 또 사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여자친구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항상 저에게 맞춰줬던 여자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공부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그런 것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런 각설하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절대 합격 못 합니다. 남들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와, 이제 봄으로 가는구나. 공교롭게도 관리사 시험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모든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1차 있고 2차 있는 시험, 보통 봄에 1차 있고, 관리사는 이제 물론 사법시험에 비하면 좀 많이 늦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날씨 풀릴 때쯤 있고 봄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2차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9월달에 보니까 6, 7, 8, 9 거의 한 4개월 있다가 시험을 본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면은 정말로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이 시기에. 물론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 공부를 대충 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첫 번째 2차 시험 놓치고 그 다음 2차 시험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붙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제대로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다음 2차 시험 준비할 때까지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어요. 1년의 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또 남들처럼 그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달 놀다가 우리로 따진 GS 2순환점 통합 천재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붙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해본 가락이 있는 친구들이고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물론 합격수 읽어보면 여자분, 부산에 사시는 분, 그분 같은 경우는 통합 천재 문제 풀이 특강부터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얘들까지 육아하면서 하셨지만 정말 합격수 읽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얘들 육아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산이론도 마찬가지. 계산이론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공식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들 전부 다 암기하시고 뒤에 예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다 섭렵을 하셔야죠. 이거 끝나고 나서 통합천재 설계시공 바로 들어갈 텐데 에이 설계시공 뭐 공식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될 것 같...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이 계산이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고 설계시공 계산 문제 들어가서 이제 저랑 같이 가시면 아시겠지만 못 푸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공부할 때 못 푸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득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단언합니다. 해설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까지 암기가 돼버려야 돼요. 문제 플러스 해설이 암기가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딱 그려질 때 이 사람은 붙습니다. 그럼 지금 공식 좀 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예제 풀어보고 기출문제 한번 눈으로 다 보잖아요. 기출문제는 제대로 이렇게 치열하게 모의고사 좀 푸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언감생심 2차 문제를 푸냐 이거죠. 못 풀어요. 제가 봤을 때 40점도 안 나옵니다. 단언컨대 같이 스터디 해보거나 토론을 해보면 정말 많이 알아요. 제가 광주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모의고사를 한 3명, 4명 정도 같이 해봤습니다. 단언한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시고 아시는 게 많은데도 점수를 보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이론 밴드 스터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통합천재 설계시공 문제풀이를 정확히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와 해설이 다 생각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이론만 하고 나 혼자 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좀 설계시공 책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정말 악담이 아니라 10중 8군 실패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계산 문제를 그렇게 치열하게 한다. 이 서술형처럼 애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암기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 아무튼 이렇게 서술형 암기하듯이 계산 문제를 암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자, 자신감까지 이제 5개 수화점 받고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똑같이 낙마방이죠. 호스는 빠지겠죠. 스프링클러 때문에. 자, 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먼저 나오죠. NQT로 80LPM 곱하기 20분. 그 다음에 N은 기준개수예요. 기준개수인데 N은 기준개수 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N은 그냥 스프링클러 설치 개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스프링클러 설치 개수가 화전지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 개수를 초과하게 되면 기준 개수로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헤드가 터지진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 근데 실제 이 설치된 헤드 개수가 이 기준 개수 작으면은 당연히 그 실제 설치된 헤드 개수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고층 건축물에서는 다 강화되는 것들이죠. 시간이 40분, 60분 늘어납니다. 수원. 자, 개방률은 아직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조심해야 된다 했죠.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똑같이 NQT로 계산하는데 30개를 초과할 때는 NQT인데요. 이 Q 값을 80LPM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가압송수량체 1분당 송수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압송수량체 1분당 송수량, 가압송수량체 펌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드 개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N는 들어가고 당연히 NQ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Q는 수리학에서 우리가 구하는 K 루트 P로 구한다는 거예요. K 루트 P 이렇게 킬로그램 포스 단위면 P고 만약 메가파스칼이면 10P가 됩니다. 옥상수원 특별한 언급이었으면 수원의 양은 이걸 구하고 옥상수원까지 고려하라 했을 때 주소원 곱하기 3분의 2 이상을 구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준개수를 봐야겠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준개수는 우리가 하자니 기술기준에 나와 있는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고, 아파트는 10개였는데 아파트가 제외됐죠. 공동주택 하자니 성능 기술기준이 제정됐기 때문에. 자, 이거 강의 다 올려드렸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 GS 일선 하자안전 기준
밴드 스터디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설마 아직도 안 들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지하층 제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그냥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해도 되는데 굳이 지하층 제 이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건축법상 이 말이 없어도 이 층수가 나와 있으면 이 층수는 지하층을 제한 층수예요. 근데 이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죠. 그냥 당연 규정이고 강조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어떤 제약서는 기준 개수가 많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30개라는 얘기죠. 자, 10층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공장의 경우는 특수감물만이 저장 치고간다면 이때는 30개고요. 특수감물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20개입니다. 공장은 20개예요. 20개. 만약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공장이라면. 근데 대부분 이제 공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근생, 판매시설, 운수 또는 복합 건축물은 복합 건축물 중에서 판매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설치된 복합건, 즉 판매시설이다가 방점을 두는 거죠. 이 경우라면 30개입니다. 근데 그 밖의 이것에 해당한다면 판매시설은 해당하지 않겠고, 이것에 해당한다면 일단 20개라는 겁니다. 자, 그 밖의 이러한 용도가 아닌 그 밖의 것이고 10층 이하라면 헤더 부착 높이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면 20개, 8m 미만이면 10개입니다. 자, 비고란 보시면 하나의 소방 대상물 둘 이상의 이 기준 개수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뭐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근생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만 각 기준 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정하는 그렇지 않다. 자, 이것은 이제 시험 대하는 센스고 요령인데, 자, 하나의 소방 대상물이 둘 이상의 스프링헤드 기준 개수에 해당하는 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냐, 사례용으로 딱 놔두고, 가령 공장이 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구하게끔 하기에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출제 범위를 좀 뛰어넘는 거고 출제 시비에 바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물어보고 싶다면은, 물어보기도 힘들지만 물어보고 싶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기준 개수가 하나는 30개, 하나는 20개, 하나는 10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때 몇 개나, 그러니까 30, 20, 10개니까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그럼 얼마인가요? 그러면 20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준 개수가 많은, 그러니까 30개가 기준이 된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네가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네가 다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참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예전에 관리자 기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파트인데 설치된 헤드 개수는 8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음에 불구하고 기준 개수가 10개를 넣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8개죠. 8개 설치돼 있으니까. 주차장이 나와 있고 주차장에 한 50개 설치됐다. 그랬다면 그때는 10개가 맞겠죠. 근데 이제 지금 공동주택 화단지 기술기준을 할 때 주차장 있으면 주차장의 경우에는 50개 이상 30개가 되겠죠. 자, 배관의 구경입니다. 배관의 구경은 당연히 D는 루트 4큐 파브이가 되고, 옥주사인데 옥내수화전은 4m/s 이하로 하는데 스프링클러는 가짓배유 90이라 했어요. 가짓배유 90입니다. 자, 방호경 유소미 장치 개수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입니다. 하나 이상이죠. 내적으로 이 쌈질, 그래서 3700m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복습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이것은 보아가 특수 무대에서 17살에 데뷔했다 이렇게 문다 했죠. 일반 2.1m, 21살 일반적으로 성인이다. 그 다음에 실내화에 이가 3마리 있다. 가인 스프링클러도 수평거리는 2.3m입니다. 그리고 포 헤드 같은 경우는 2.1m죠. 자, 헤드 간의 거리 산정, 이것은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헤드예요. 헤드 하나의 수평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이죠, R. 여기도 R. 자, 그런데 이제 정방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각 형태로 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S는 2R 코사인
세타다. 근데 정방향이 45도입니다. 그래서 자, S가 바로 헤드 사원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S.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 쓰인다. 그래서 보시면 이 코사인은 이렇게 C자 형태죠. 그 다음에 사인은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2R분의 S가 되죠. 여기 L이라도 되는데 L도 S잖아요. 헤드 사원의 거리고 여기도 헤드 사원의 거리니까 자 이거 곱하기 2R이니까 이거잖아요. 2R 곱하기 코사인 45 2R 2R 없애고 S만 났습니다. 그래서 헤드 사원의 S는 2R 코사인 45도 L도 마찬가지 2R 코사인 45도란 겁니다. 자 마저 이거 하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을 설명할게요. 자 이건 장방향인데 장방향은 정방향은 아니죠. S는 마찬가지 2R 코사인 이렇게니까 2R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는데 자 L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 값은 사인 세타로 가야 된다. 2R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래서 2R분의 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세타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C자니까 코사인 세타고 이게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2R분의 L이 돼요. 그래서 2R, 2R로서 L 값이 나옵니다. 여기 거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헤드 사원의 거리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때 헤드 사원이가 가령 이렇게 이제 정방향일 때는 계산하면 한 3점 가령 가정에 3.5m 합시다. S가 3.5m다. 그럼 3.5m 이놈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게 초과하면은 지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수평거리는 가령 이게 초과됐어요. 초과됐어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여기쯤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수평거리 안에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적 대상인가요? 근데 보조인력 중에 그렇게 의문을 가진 보조인력들이 많았어요. 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 가로 세로 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대로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헤드 사원을 만약에 다 이 정도 실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수평거리로만 본다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자, 헤드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평거리 안에는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 빈 부분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헤드에서 이 살수가 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여기만 살수가 되니까. 그쵸? 이렇게 살수가 되니까 헤드 하나에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했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출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출입구까지 쭉 이제 여기 신발장이 있고 출입구까지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방향으로 잘 설치가 되는데 여기 헤드 상원의 거리는 3.5m 이내로 다 잘 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한 4m 돼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전용 들어가서 이것을 지적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소방 기술사하고 토론을 했는데 여긴 지적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헤드 사원의 거리 구할 때 가령 이 세타가 한 20도 또는 15도로 매우 이렇게 작아집니다. 세타 가격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통로가 이렇게 넓을 때는 이렇게 헤드 사원의 거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 통로가 여기처럼 좁다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좁아버리면 이 헤드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도 살수가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S는 2R 코사인 뭐 15도 이렇게 넣게 하면 45도 0.707인데 만약 코사인 뭐 20도 15도면은 3.5보다 더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과는 상관없지만 실무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그재그 구형은
실무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 혹시 모르죠. 그래서 이 여기서 여기까지 A는 2R 코사인 30도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 마름모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거리 여기 그러니까 여기의 거리죠. 마름모의 한 변의 거리. 그 다음에 마름모의 이 대각선 거리 B는 2 곱하기 그러니까 2R 코사인 30도가 아니라 수평거리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수평거리를 이용해서 A를 구하고 이 A 값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A는 2R 코사인 30도, B는 2 곱하기 A 코사인 3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2 곱하기 2R 코사인 30도 그쵸? 곱하기 코사인 30도라는 거예요. 자, 헤드 수량 산정은 이렇게 수평거리를 구해가지고 이걸 가로 길이로 나누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헤드 사원의 거리를 구해서 근데 정방향일 때는 L 값이 S 값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장방향이면은 L 값을 구해서 나눠야겠죠. 그리고 전체 수량은 가로 수량 곱하기 세로 수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올림이 아니라 절상을 하게 되죠. 가령 이 숫자가 뭐 2.01이 나와도 3개입니다. 3개. 자, 전체 방어 면적은 S 곱하기 L이 될 것이고요. 자, 헤드에서의 유량 K 루트 P라는 거 단위에 따라서 10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RDD, ADD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 가해물 상단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Q 값이 어떤 값을 넣냐가에 따라서 RDD냐 ADD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가해물 상단의 표면적에 만약에 실제로 침투한 물의 양을 넣게 되면 이것은 ADD가 돼요. 실제 침투 밀도 actually. 그리고 헤드에서 방사된 물의 양은 리카이어 필요 살수 밀도가 됩니다. 자, RTI는 이제 기술사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반응 시간 지수랍니다. 그래서 조기 반응용 헤드는 반응 시간 지수가 굉장히 빠른 것을 써야 되죠. 조기에 감열을 해야 되니까. 자, 반응 시간 지수는 짧을수록 빠르게 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타우는 기류 온도에 대한 가물치 시간 지연 상수 이게 이 지연 상수니까 클수록 반응이 느리겠죠.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예요.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 당연히 기류 속도가 빠르면 자, 당연히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류 속도가 빠르면 반응 시간 지수는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늦게 감염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촛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촛불을 딱 들고 아니면 라이터불 딱 켜가지고 이 손가락에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럼 굉장히 뜨겁겠죠. 감염을 합니다. 빨리 한다는 건데 휙 지나가 버리면 뜨거울 새도 못 느끼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 기술사에는 이제 이게 2번인가 기출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타우는 근데 이 타우가 이렇게 되고 혹시 우리는 RTI 구하라 해가지고 타우를 구하게끔 이런 조건들을 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딱 주어지고 기류 속도는 딱 주어지고 배점은 높지는 않겠지만 공식 알고 있으면은 푸는 문제인데 아깝잖아요. 자, 당연히 이 질량이 가면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타우는 커지겠죠. 그리고 가멸체 비열이 크면 클수록 타우도 커질 것이 그만큼 열을 많이 소모를 해줘야 감염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쵸? 근데 반대로 이 가멸체 표면적은 크면 클수록 열을 집적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타우는 더 작아집니다. 대류 연전랄 개수 마찬가지고. 자, 이 정도 하고 이 공식을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역시 스프링클러처럼 NQT죠. NQT인데 이 말 그대로 간이기 때문에
N이 두 개로 이 약소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량도 80이 아니라 50l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20분이 아니라 10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이에요. 근데 이제 A적으로 이 두 개가 아니라 5개, 그 다음에 10분이 아니라 20분으로 강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외우면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보다는 훨씬 더 작은 수온의 양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0이 80이 되는 경우는 이것과는 별개로 딱 한 가지 경우는 있죠. 차고 주차적인 경우는 80lpm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해야겠죠, 우리는. 그래서 예전은 근천 생수용 600, 근이숙 반흡추 1000이었는데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생활 숙박시설로 600이었는데 지금 숙박시설로 사용된 받으면 약가 300 이상 600점 미만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이숙 반흡추 1000이라고 했죠. 근생, 판매, 업무, 숙박,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의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고, 이것이 별표 2의 제35 감옥의 복합 건축물 있고 남옥의 복합 건축물인데 남옥의 복합 건축물만 해당한다 했습니다. 감옥은 아니라 했어요. 수평거리 나와 있고 화재 조기전압용 스프링클러. 그래서 이것도 NQT로 구한다는 거예요. T가 60분, N이 12개 정해져 있고 Q는 K 루트 P로 구합니다. 자, 근데 이 K 값을 길수화 문제에서는 오히려 주어졌는데 얼마인지 안 주어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강의 때, GS 수능 화제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 층고가 있고 최대 저장 높이, 레크시 창고니까 최대 저장 높이 두 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K값 이렇게 나와 K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K값의 대입해가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K값은 주어져요. K값은 주어지는데 이 헤드 선단 압력을 주어지지 않고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외울 때는 이렇게 뭉탱이로 외운다 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옥내수화전 방수압 0.17메가파스칼, 여기는 여기는 옥내,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프링클러, 그 다음 중간 0.14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헤드 수량인데 이제 이게 바꿔서 원장이 암기법인데 6번이나 영구가 죽을 뻔하다 살았다.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려가 안 외워졌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암기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얼른 생각이 안 나면 바꿔서 원장 암기법도 많이 차용을 해서 이게 한 10%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체득이 돼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최대 수량이니까 당연히 작은 숫자 6.0 메타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개 좋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최소 수량 구하라 하면은 9.3으로 나눠주면 최소 수량이 나오겠죠. 자, 미분 수화설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NDTS 플러스 V인데 V는 100안에 총 최저 100안에도 미리 채워놓는다는 거고, S는 안전율이에요. 1.2가 딱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NQT죠. 그래서 NDT인데 NQT입니다. NQT로 돼 있죠. 근데 특이하게 미분 수화설은 전부 다 설계라는 겁니다. 설계 이렇게. 그래서 문제 조건에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헤더 같은 경우에 미분모 헤더라고 하면 되는데 폐쇄형 스프링클 헤더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설치 장소 평균 최고 주요원에 따라 다음 식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크드예요. 표시온도입니다. 마크드. 이것은 어라운드, T 어라운드. 그래서 이 TA 어라운드보다 마크드 온도가 더 높아야겠죠. 어라운드 온도가 가령 50도인데 마크드가 40도라든가 똑같이 50도면 안 되겠죠. 마크드는 이거 화재도 아닌데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드는 더 높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마크드를 이용해서 이게 넘어가고 플러스 27.3 플러스 TA가 되고 이것을 0.9로 나누면 마크드가 나오겠죠. TM. 자, 물분모 수화설비.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고 기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도로 터널하고 이온물 저장 탱크는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같이 여기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물분모 사수 시간은 다 20분이고요. RQT죠. RQT. 그리고 시간은 다 20분이고 그 다음에 Q는 다 10인데 주차장 차원 역시나 또 20분이 20이 되고 주차장 차고는 숫자 이하 올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기도 하니까 20이 되고 다른 거에 2배가 되죠. 케이블 트레이는 K 2가 2번 나오죠. 2번이나. 그래서 2입니다. 2. 12예요. 자, 도로 터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도로 터널도 RQT인데 방수격 3개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이 수원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이 들어가 있고 도로 터널 같은 경우는 40분이에요. 그리고 이 방수량은 6입니다. 6 LPM 기준 면적당. 그리고 이제 여기 면적은 하나의 방수격의 길이는 25m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나와 있지 않으면 25m를 대입하는 거, 문제 조건에 30m 나와 있으면 30m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0m라면 30m 곱하기 폭이 돼야겠죠. 폭은 1차로냐 2차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폭을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4차로 도로인데 한 차로의 폭이 뭐 2m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m겠죠. 폭은. 그래서 8 곱하기 문제 조건에 30m에다 돼 있으면 8 곱하기 30m가 A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음을 저장된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고정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조포가 있고 송해관이 있겠죠. 이거 외에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이 가연성 액체의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고 이염물 탱크 자체가 이 열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분무 헤드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물분무 수화설비잖아요. 이것에 수온의 양을 구할 때는 이 삼치를 걸어놨다 생각. 삼치가 물을 딱 붓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37 LPM이에요. 메타당. 메타 제곱이 아니에요. 둘레입니다. 둘레니까 둘레끼리 곱하기 37 LPM이에요. 수온은 20분이고 그러니까 파이 D가 여기 원의 둘레 길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D면 이 원의 둘레 길이는 파이 곱하기 D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 D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 전원 봉입 변압기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절연유에 속으시면 안 되고 절연유지만은 불에 잘 탑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표면적이 바닥부분 제한. 오면 표면적이면 딱 펼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바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잖아요. 이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고 플러스 이것은 뭔가요? 여기 H라면 H 곱하기 이 길이인데 이 길이는 원의 둘레 길이잖아요. 따라서 파이 D 곱하기 H가 되죠. 이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더합니다. 이 더한 것을 A제곱미터로 본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내일 풀어드리고 예제 포사설비 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